네, 이제 개장까지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입니다. 코스피가 46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전일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혼조세가 지속이 되다가 막판에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후반부에 이렇게 매수가 집중된 이유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예,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서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밝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선취매가 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공매도에 나왔었던 물량들이 쇼 커버링이 되고 들어온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분야에 있어서의 그동안 하락 쪽에 베팅했었던 물량들이 대거 지금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연장선으로 1월 효과가 아무래도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이제까지 매수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매물들이 몰리면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장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배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결산법인 배당락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리 뭐 배당에 기대돼서 종목에 투자를 해도 배당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배당 기산일 어제 같은 경우를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고요. 기산일. 예, 오늘은 이제 배당 낙이라고 합니다. 올해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밖에 열리지 않기 예. 때문에 이제 3일 수도 결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매수하신 분만 월요일 날 수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어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 수도 결제가 안 됐지만 배당을 받고 바로 파시겠다라는 분들은 오늘 매도를 하셔도 배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으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놓쳤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락일인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오늘 이제 기준 주가가 조금 변동이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포인트, 약 2.09% 정도 빠져서 시작한다라는 게 보합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예. 현재 그 증권 거래소에서 예. 작년 배당 수준을 보고서 올해 이 정도 배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림짐작해서 예측을 하는 이 수치를 거군요. 뽑아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 46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4.48포인트, 0.68%포인트, 0.68% 정도 빠져서 시작하는 게 보합세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따라서 한 2% 내지 아니면 0.6% 내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수가 배당 이후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하지만 지수는 이렇게 출발하지만 예.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배당 락이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가격 조정은 없다. 이 부분도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가격 조정이 없군요. 없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날짜의 배당락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우리 코스피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우리 반도체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갈 것으로 좀 보세요? 일단은 그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가 56,000원, 7,000원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다소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격을 써 나아갈 가격 상황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도 반도체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 시작이 된다라면 네. 본격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수요, 네. 결국 통신에 대한 수요도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 사물의 연결이란 부분들을 본다라면 결국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맞물리면서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독주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글로벌 시장에서 더군다나 이제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1단계 합의안의 서명이 1월 달에 곧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면 중국으로의 또 진출도 가능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4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 이제 시 주석의 이제 방한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 물론 여행주까지도 이제 그렇죠.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랠리를 펼쳤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한한령이 좀 풀리고 나면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대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측 사항이고요. 예. 현재 지금 실적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썩 전망이 좋지는 않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이란 게 예. 뭐 앵커께서도 남성이고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잘 그렇죠. 모르는 잘 분야예요. 모르죠. 모르는 분야입니다. 예. 근데 여성분들 제가 이제 투자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게 된다라면 네. 화장품 선물하는 걸 가장 어려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본인만의 그렇습니다. 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게 또 피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화장품이라는 게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한번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피부 없다라는 상태나 겁니다. 뭐 쓰는 화장품 계속 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한령에서 타격을 입은 화장품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전에는 한국 화장품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네, 예. 하지만 한한령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것처럼 그동안에 중국인들도 로컬 화장품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을 쓰다가 로컬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에이블 CNC라든지 뭐 일부 토니모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고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럴 정도로 중국 로컬 화장품들이 커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네. 고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여전하지만 중저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성을 달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폐장을 하는 날짜인데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뭐 계속 그대로 가져갈까 아니면 이제 현금화할까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년 하시는 고민이고요. 그러니까요. 매년 받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올해 저는 오히려 좀 더 그런 고민이 좀 줄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예. 올해 또 워낙 많이 고생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증시가 그렇죠. 좋았었다라면 팔고 넘어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할 텐데 네. 올해 워낙 고생들을 하신 상태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2.5%, 그다음에 IMF는 2.2%.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대략 2%대 초중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예. 올해 2% 정도 성장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다. 나아지겠다. 나아지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산타 랠리가 벌어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나스닥이 9,000선을 처음으로 드디어 돌파를 한 돌파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였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1단계 합의가 1월 달에 있을 것이다. 서명이 이루어질 예, 것이다. 또 양국 정상이 만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내년도 1월 달에는 좀 더 기대가 섞인 그러한 상황에서 증시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예. 우리가 시점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샀다가 좀 떨어지면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산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럴 바에는 다소 조정은 있는다 하더라도 그냥 진득하게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다가올 호재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